그리고 에릭 다이어에게 1점 줬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서 주저할 때가 많더니 망설일 때가 많더니 레스터에게 수많은 슈팅 기회를 내줬다. 페드로 포로에게는 2점을 줬고요. 레스터 시티는 포로 뒤쪽에서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다.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 원정 경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했습니다. 뭐 스코어는 1대4지만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더 큰 점수차로 패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특히 벤치로 복귀한 콘테 감독이 별다른 수를 내놓지 못하면서 안 그래도 부진했던 경기력이 점점 침잠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뭔가 극복되면서 나아지는 반전의 기회를 전혀 선수 교체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 기록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포트몹 여기 그 기록을 보면 평점 AI 평점 6.1이고 90분 풀타임 뛰면서 슈팅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슈팅 자체가 제대로 맞지 못했기 때문에 어이없이 빗나갔었고 전체적으로 이날 볼 터치 33번 있었고요. 패스 15번에서 11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키패스가 하나도 없었고요. 코너킥 한 번 찾고 볼 뺏긴 거 3번, 리커버리 4번, 드리블 허용한 거 2번, 공격 수비 모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인상적인 시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 선수에게는 전혀 시선이 갈 수가 없었던 게 여기 이렇게 4개 매체 평점을 한번 살펴보면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구영민, 스카이 스포츠 평점인데 보시면 손흥민 선수 평점이 그래도 중간은 갑니다. 현재 매체 평점 봐도 가장 안 좋은 평점은 평균 2.8을 받은 에릭 다이어고요. 정말 다이어는 이날 저것도 잘 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평점은 오히려 부상으로 일찍 나간 벤탄쿠르 선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평점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4점, 3점, 2점, 5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죠. 에릭 다이어 그리고 포로가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 받았고 셉세비도 이날 좀 부진했고 이런 부진한 선수들에 대한 대처가 빨리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전술적으로 역할을 바꿔주든 아니면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든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토트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자,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4점 줬습니다. 2경기 잘하더니 전보다 더 주저하는 손흥민으로 돌아갔다. 이 부분 아프지만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후반전에 상대 박스 근처에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슈팅도 하지 못했고 케인에게 볼을 주는 타이밍도 놓치면서 케인이 옵사이드에 빠지게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어요. 해리 케인 4점. 몇 차례 좋은 터치가 있었지만 너무 많이 놓쳤다. 케인 치고는 너무 부진했다. 이게 레스터 시티 수비진에게 계속 봉쇄가 됐죠. 이런 수타르 선수가 특히 이제 케인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해리 케인 선수 다운 경기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4점 받았고요. 벤탄쿠르에게 7점 줬습니다. 초반에 카드를 받긴 했지만 골도 넣었다. 무릎 부상 우려 속에 교체가 됐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날 진 것도 진 거지만 만약에 벤탄쿠르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여러 경기를 못 나오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더 큰 단순히 승점 3점 잃은 것 이상의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부상 상태 걱정이 많이 되는 벤탄쿠르입니다. 이반 페리시치 4점. 맨디가 슈팅을 날릴 때 등을 돌린 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이날 맨디가 원더골을 넣었죠. 중거리 슈팅으로. 근데 이때 페리시치가 앞에 있었지만 전혀 어떤 그 방해물이 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이 페리시치가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다녀오고 나서 적절한 휴식을 못 취한 탓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날 세세뇽까지도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되면서 페리시치에 대한 어떤 좀 대안이 없었던 것도 토트넘에게 좀 불운이 아니었나. 여기 이제 에릭 다이에게 3점을 줬습니다. 사실 이 골드 기자가 됐던 케이패트릭이 됐던 이 영국 기자들이 다이어한테는 웬만하면 점수 잘 주거든요. 근데 이날 3점을 줬다는 거는 다이어한테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죠. 레스터 시티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어서 좀 자기 자리 복귀를 좀 늦게 했죠. 이해나초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네 번째 골 장면에서도 반스 앞에서 또 멍하니 서 있으면서 진짜 허수아비였어요. 그 앞에 다이어 정도 되는 선수가 있는데도 공을 가진 선수들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움찔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그대로 슛 때려가지고 골 넣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슈팅 연습할 때 앞에 이렇게 더미를 세워놓잖아요. 거의 그런 정도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최악의 평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드로 포로에게 4점 줬습니다. 힘든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다. 첫 터치 엉망이었고 그 뒤 벤탄쿠르가 카드를 받는 상황에서 반스에게 농락당했다. 로얄이 지난 맨시티전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굳이 로얄을 빼면서까지 포로를 써야 된다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고 경기를 보면서도 이런 정도면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전 초반에 실수하면서 완전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자, 다음 구영민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3점 줬습니다. 낮은 점수죠. 근데 구영민이 이날 토트넘에게 워낙 점수를 낮게 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공격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해리 케인에게 4점 줬습니다. 경기 초반에 몇 차례 좋은 패스들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잠잠했다. 특히 그 전반에 페리시치 뛰어들어갈 때 그 찔러줬던 패스 있잖아요. 아웃사이드로. 그거는 정말 케인의 어떤 케인 더브라이너라는 별명처럼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게 그 뒤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릭 다이어에게 1점 줬습니다.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서 주저할 때가 많더니 망설일 때가 많더니 레스터에게 수많은 슈팅 기회를 내줬다. 안녕하세요. 볼리TV를 운영하고 있는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입니다. 풋볼리스트가 투어야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축덕원정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또 가장 많은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 출범한 이래로 벌써 8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원정을 이번에 다시 시작합니다. 첫 원정대는 2월 22일 출발인데요. 예정된 인원이 다 모이면 제가 동행합니다. 맨유와 바르셀로나의 올드트라포드 대결, 황희찬의 울버햄튼이 런던에서 펼치는 풀럼전, 그리고 이번 겨울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이게 될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까지 흥미로운 시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3월에는 저희 김민재통, 김종용 기자와 함께 떠나는 김민재 무리뉴 손흥민 직관, 이탈리아, 영국 2개국 2개국 원정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유럽에서 축구 보러 가실 분, 오늘의 에릭 다이어는 진짜 탄강가보다 못한, 산체스보다 못한, 참 근데 이렇게 종종 뇌절하는 에릭 다이어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게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걸 좀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페드로 포로에게는 2점을 줬고요. 엠벨송 로얄을 내려앉힌 대가로, 벤치로 내려앉힌 대가로 데뷔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레스터 시티는 포로 뒤쪽에서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다. 이반 페리시치입니다. 3점 줬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 사실 페리시치가 그나마 좀 존재감을 갖고 콘테 감독의 기용이 납득이 가는 것은 공격적인 기여거든요. 이날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 때 한 건 해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공이 멈춰 있는 상황,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존재감이 점점 너무 떨어지고 있고 수비적인 결함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도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스뇽 부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어티가 있으면 도어티가 왼쪽도 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벤 데이비스 정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데안 쿨루셉스키, 이날 쿨루셉스키도 원흉 중에 하나였죠. 3점. 경기 내내 볼 터치가 엉망이었다. 포로의 패스를 받아 잡은 슈팅의 기회에서 볼 처리가 너무 무거웠다. 안 좋은 평가. 자, 마지막으로 댄 킬패트릭 기자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자, 킬패트릭 기자가 손흥민에게 5점을 줬습니다. 그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높게 줬어요. 케인, 쿨루셉스키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적절한 평가라고 봅니다. 여기서 킬패트릭 기자가 케인에게도 5점을 줬지만 셉세비한테는 4점을 줬거든요. 케인에게 5점 주면서 레스터 천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케인이 레스터 시티 상대로 정말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데 이날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잡지 못했다. 지난 경기에서 정말 역대급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 이번 시합에서는 완전히 체면을 구긴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다이어에게 3점. 레스터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똑같은 지적이 앞서 나왔던 것하고 이에나초의 치명적인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쉽게 벗겨져 버렸다. 에릭 다이어 역대 최악의 경기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경기가 꽤 많은 선수라, 이 선수도. 아무튼 이날 포스터 골키퍼도 좀 세이브가 너무 없긴 했지만 앞쪽에서 전혀 이렇게 방어막을 못 쳐줬기 때문에 골키퍼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약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페드로 포로에게 5점 줬습니다. 맹활약한 반스에게 휘둘리며 고전했다. 웰컴 투 더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온 것을 환영한다. 프리미어리그 맛 좀 봐라. 이런 멘트인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개별적으로도 부진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출이 돼 있고 상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플랜 B
혹은 어떤 융통성 있는 변화 요게 없다는 것은 분명 벤치 감독의 역량이자 좀 한계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네 토트넘 컨테 감독에게 재계약 이래도 제안하려나? 아무튼 좀 이번 시합은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탑4에 들어가기 힘든 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하고 밤을 샜던 많은 분들에게 참 무력감을 줬던 시합이었어요. 다음 주 중에 또 이제 AC 밀란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 시합에서는 부디 제발 좀 나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